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팍팍한 노후에 단비 같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이 때문에 정년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으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애써 받은 연금이 깎이니 일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보람은 있지만 세금처럼 느껴지는 연금 감액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 꺾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걱정을 조금 덜어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반가운 소식 아니 꼭 필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소득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의 기준보다 훨씬 상향된 수준이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일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을 감안하면 이제는 연금 삭감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데 왜 소득이 있으면 깎는 거지?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정식 명칭으로 부르면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습니다. 즉,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연금을 온전히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통해 충분한 생활비를 벌고 계신 분들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연금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데 비해 연금 감액 기준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준이 월 200만원대 초반이었으니 경비 업무나 단순 사무직 등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쉽게 기준을 넘겨버렸습니다. 정년퇴직 후 건강도 괜찮고 의욕도 넘쳐서 재취업을 했는데 연금까지 깎인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연금 감액 때문에 아예 재취업을 포기하거나 월급을 일부러 기준 이하로 맞춰서 일하는 반쪽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숙련된 우리 시니어들의 노동력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해왔습니다. 이번에 감액 기준이 월소득 509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509만원이라는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즉 억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억값이 오르면 기준도 오르는 구조인데 이번에 억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감액 기준도 덩달아 올라간 것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일하는 시니어분들이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의 낮은 기준으로는 연금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겠지만 이제는 월 509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어르신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월 509만원까지는 마음 편히 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연금이 깎일까 봐 조마조마하며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전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당당하게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 월소득이 509만원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연금 전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되는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첫째, 초과 소득이 102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 소득의 5%를 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59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초과한 것이고 50만 원의 5%인 2만 5천 원이 연금에서 깎입니다. 둘째, 초과 소득이 102만 원 이상일 경우 102만 원까지는 5%를 감액하고 10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쉽게 말해 월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은 여전히 연금 감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상향으로 인해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점 자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는 감액의 영향을 받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소득이 509만 원을 초과하는지 감액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노령연금액 산정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건강할 때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보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은 우리 시니어들이 이러한 일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준 발판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연금 감액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재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물론 재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신중년 경력 활용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찾는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화되거나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이번처럼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은 우리 시니어들의 노후, 경제활동을 응원하는 국가의 따뜻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월 509만 원까지는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연금을 그대로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복지 매니저가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